여러분 혹시 지금 보여드리는 4개 중에 내가 하나라도 얼굴에 있다고 하면 절대 집에서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피부 클리닉에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흉터, 색소 침착, 염증성 피부인데요. 사실 저도 수부지 피부이기도 하고 방금 보여드린 4가지 중 2가지 정도는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14년째 피부에 진심인 의사로서 정말 현명하게 돌출성 질환 없애는 방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피부 관리하는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피부를 괴롭히는 돌출성 질환 치료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4가지를 뽑았는데요. 바로 비립종, 편편사마귀, 쥐젖, 그리고 요철입니다. 첫 번째 돌출성 질환은 비립종입니다. 사실 비립종은 눈꺼풀 주변에 있는 하얗고 단단한 알갱이인데요. 눈꺼풀 주변을 호발하기는 하지만 볼과 같은 부위에도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면 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비립종은 사실 손으로 짜도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요. 먼저 비립종은 단단한 각질이기 때문입니다. 굳은 단백질인 것이죠.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는 누르면 쉽게 짜지잖아요. 그 이유가 둘은 주성분이 피지, 즉 기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비립종은 고체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비립종 뿌리는 사실 매우 깊기 때문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정도면 보통 진피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다 제거를 하십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눈가 피부는 약하다는 걸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유독 뭔가 난 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눈가 피부는 흉터가 생기기가 쉽고 페인 흉터가 남으면 평생 눈가 흉터에 대한 소명을 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요. 원장님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비립종이 진짜 생각보다 자가 압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작 압출은 못하고 눈꺼풀을 찢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클립으로 하다가 클립이 힘을 주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하다가 염증 생겨서 오신 분도 있고 그냥 병원에서 5분이면 제거되고 그게 가장 빠릅니다. 2번째는 편평사마귀인데요. 편평사마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돌출성 질환 중 가장 조심하셔야 할 질환이에요. 왜냐면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편평사마귀는 겉보기에는 그냥 피부색과 비슷한 작은 돌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예 있는 줄도 모르세요. 그대로 방치하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확 번집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쫙 번지면서 급하게 병원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제 목인데 셀프로 제거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편편사마귀는 HPV 계열이기 때문에 면도나 클렌징,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저도 다른 질환은 몰라도 편편사마귀만큼은 확인되면 바로 제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어뷸 레이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인데요. 색깔이 조금 생긴 사마귀의 경우에는 클라리티라고 태워서 없애는 레이저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CO2 레이저를 하면 안 될까요? CO2가 어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흉터가 어뷸보다 좀 잘 생겨서 어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O2는 좀 날카롭고 더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조사하면 될까요?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만 제거하면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환부보다 약간 넓게 조사하는 게 치료에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환자분이 이제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고 시술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편편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치료 안 하고 있으면 번질 때 얼마나 빠르게 번질까요? 개인차가 있는데 이게 확실한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빨리 번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술을 하고 딱 돌아가셨는데 사마귀 시술을 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사마귀 있으니까 나중에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은 이제 피코프락스를 하고 귀가를 하셨는데 자극감 때문에 너무 간지러우셨나 봐요. 긁으시다가 얼굴 전체가 사마귀로 덮여서 오신 거예요. 너무 잘 보여져 버려서 이걸 먼저 하셔야겠다 하고 열심히 제거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마귀가 있으면 멀티니들이나 이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오시면 이거 먼저 제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하려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조심해서 할게요. 대신에 이 부분은 빼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쥐젖입니다. 쥐젖은 피부 연조직이 늘어나면서 생긴 작은 혹인데요. 역시 어빔 레이저로 5분이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쥐젖은 비립종처럼 꼭 셀프 제거가 가능할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로 이제 묶어버리거나 손톱깎이로 제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쥐젖은 비립종 같은 죽은 각질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내 살이기 때문에 혈관이 같이 잘려요. 그렇게 되면 많은 출혈, 그리고 심각한 세균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일화를 설명드리면요. 어떤 분이 이제 쥐젖을 셀프 제거하시고 지혈한다고 수건을 이렇게 대충 감고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지혈이 안 돼 있고 수건이 이제 다 피로 젖어 있고 급하게 밤에 문연 약국 찾아서 가루지혈제 사셔가지고 출혈 잡고 다음날 결국에는 레이저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쥐젖 제거도 역시 병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은 요철입니다. 요철은 사실 질환이라기보단 크게 피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오돌토돌 울퉁불퉁한 상태 전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화, 질환, 그리고 흉터 전후로 인한 요철이 있을 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성이었고 지금은 수부지로 바뀌었는데요. 지성분들은 각질과 피지가 많아서 쉽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보통은 눈 밑 앞광대, 바로 애플존, 그리고 코 위부터 미간까지 정말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넓어지고 늘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작은 좁쌀여드름 같이 생겼어도 쪘을 때 뭐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실 때 들뜨고 뭉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법 100%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하게 이게 제일 빠를 거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아쿠아필이나 라라필 둘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요. 깊은 각질이나 피지가 싹 사라집니다. 가격도 뭐 마라탕 한 줄기 가격 정도입니다. 저희 화장품으로 안 되나요? 근데 솔직히 화장품으로는 거의 못 잡습니다. 결국에는 모공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따지고 보면 총 비용도 화장품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더 많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선생님, 원장님께서 받으신 시술 설명 가능할까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아쿠아필은 물리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이고요. 약산성 필링이 같이 들어갑니다. 라라필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성질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붓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피부 껍질을 벗겨내고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제제가 들어가면서 필링이 되면서 채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특히 저처럼 수부지이시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약간만 욕심내서 스킨 보톡스 한 방이면 모공까지 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돌출성 질환은 그 외에도 항관종이나 피지샘종 등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피부의 진심인 의사 닥터 닭갈비 김태훈 원장이었습니다.